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유명 인사를 만나보는 악영TV 초대석 진행을 맡은 정세미입니다. 올해 2월 시작된 한국GM 사태는 GM과 산업은행이 최종 합의를 하며 일단락됐습니다. 그 후 3개월 한국GM은 신차 출시와 전환 배치를 완료하는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황진아 한국GM 부사장님 모시고 정상화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GM 황진아입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초대석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시아경제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동안에 있었던 경영 정상화 과정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한국GM 그리고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시작된 한국GM 사태를 돌아보겠습니다. 약 석 달 동안 전환 배치와 구조조정 등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종 합의한 도출까지의 과정을 부사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4월 2018년 임단협이 이제 타결이 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희망퇴직도 있었고 또 경비 절감이라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같이 해나가야 됐고 또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쉽지 않은 난제들이 많이 있어서 진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사가 합의를 했고 거기에 GM 본사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정부 또 저희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경영 정상화의 과정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도출해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GM과 산업은행이 최종 합의하며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이 됐는데요. 경영 정상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국GM이 지난 몇 년간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출자 전환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내수시장뿐 아니라 한국 그 수출 마켓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신차를 투입하고 개발하겠다는 이런 대규모의 투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업 구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시장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GM의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는 쪽에 집중을 하면서 하반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국GM은 6월 이후에는 8,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사장님께서는 올해 상반기 한국GM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본다면 내수가 40% 이상, 40% 가까이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주력 모델이었던 스파크나 말리부 같은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델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월, 6월, 7월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승세를 연말까지 쭉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파크나 또는 부평 공장에서 생산하는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또 제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그런 신모델들을 금년 내에 내놓음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저희 자리를 찾아가는 또 그 이상의 실적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영 정상화 이후의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자리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또 물량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노사의 가장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용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금 부평 공장에서도 임시적으로 그 운영 체계를 변경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노력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부평 공장은 5천만 달러의 그 신규 투자를 유치를 했고 이를 통해서 연 7만 대 이상을 더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8월 중에
이 생산 설비의 그 증설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한국 전체적으로는 연 50만 대 정도의 그 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창원 공장과 부평 공장에서 불법 파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고용노동부에서의 그 근로 감독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의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영 정상화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추가 구조조정설까지 불거졌는데요. 그러니까 GM이 한국 GM 법인에서 연구와 개발 기능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7월 20날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고 또 생산 물량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는 사실은 한국 시장에 대한 GM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하고 또 연구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가져오겠다는 것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저희가 많은 곳에 공장이 있고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이거를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는 보장은 어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10년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고 추가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또 추가 물량의 투자라는 거는 한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또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워가겠다 하는 그런 GM의 확고한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산 물량 자체가 늘지 않으면 고용 문제 등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 그 경영 정상화의 그 계획에 보면 이제 저희 국내 설비를 자체적으로 좀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면서 연산 50만 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게 저희의 계획이고요. 이제 그거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뭐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그 내수가 확대가 되고 또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일단은 저희는 50만 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2019년 연말부터는 저희가 얘기했던 그 글로벌 신차들이 부평과 창원에 순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생산에 어떤 그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지금 그 무급 휴가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저희가 전환 배치를 하는 그런 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슈의 본질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GM 본사와의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시청자들께서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본사와의 소통 문제는 제가 이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를 했던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GM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생산 시설과 또 오퍼레이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훨씬 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은 정말 그 사안의 긴급성을 저희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결정 라인이 짧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경영진이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GM 인터내셔널 쪽을 총괄하고 계시는 베리 앵글 사장님이 거의 한국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왔다 갔다를 하셨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파트너와 직접 미팅을 하고 또 바로 본사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에 굉장히 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 과정은 사실 본사하고의 소통뿐만 아니라 노조라든지 저희 정부 당국 또 협력사 이런 모든 그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 정상화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가장 크게 손상을 받은 건 소비자들의 신뢰 부분일 텐데 앞으로 한국 GM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어떻게 회복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자동차는 사실은 굉장히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조를 하는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드렸고 또 SUV 중심의 제품 라인업도 소개를 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 면에서는 사실은 글로벌의 그 기술 또 혁신적인 그런 그 개발에 힘입어서 저희가 굉장히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비자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300여 개의 그 대리점을 직접 사장님이와 임원진들이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다 방문을 했고요. 거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대리점과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쉐보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라인업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신차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상반기에 아까 어느 정도 그 저조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5월 달에는 저희 주력 모델인 스파크의 페이스리프트를 모델을 선보였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굉장히 6월 달에는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있었던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저희가 중형 SUV 이코녹스를 선보였고 또 앞으로 그 많은 성장이 있는 SUV 라인업에 그 글로벌의 라인업에 있는 것들을 한국 시장에 들여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6월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저희가 중형 SUV를 선보이면서 쉐보레 글로벌 라인업의 대형 SUV들까지 한국에 선보이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GM의 볼트 EV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기술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전기차와 관련된 GM 본사의 그 기술 개발 성과는 디자인을 포함해서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의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결과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 볼트 EV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좀 더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부분들도 한국 GM의 연구개발을 본사의 연구개발과 이렇게 직접 연결을 시켜서 어떤 글로벌 R&D에 시너지를 내고 또 한국 엔지니어링 팀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위해서 그 R&D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2023년까지 총 20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고요. 이런 이 미래차 기술 개발에 한국 엔지니어 팀이 적극 참여하고 또 그 성과를 국내 고객들한테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조금이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사장님께서는 현재 국내 미래차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전기차가 이제 많이 상용화되고 또 뭐 배터리 같은 것들이 좀 더 이 기술 개발이 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만 이 전기차가 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 법규 또 그 정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과 관련된 법규가 좀 더 규제가 심해지고 배기가스에 대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주차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혜택을 소비자들한테 많이 주게 되면 아마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빨리 전기차를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와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규제가 점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부응해서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는 점차 확대되고 그 스피드는 생각보다도 더 빠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국 GM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재단의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주요 활동과 의미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 한마음재단 사회복지법인은 뭐 일회적인 어떤 기부나 공헌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또 복지에 기여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활동을 쭉 해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한국 GM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기부를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재단이고 거기에 한마음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후원한 금액이 165억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임직원의 자원봉사 시간도 누적 자원봉사가 11만 시간에 달합니다. 그래서 GM이 글로벌하게 그 에리아를 같이 공동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의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교육 또 안전 이런 부분에 그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사이언스 캠프 이런 쪽으로 교육과 안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차량 기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한마음재단을 설립을 할 때 처음 2대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 누적 525대의 차량을 기증을 해서 그 차량이 그걸 꼭 필요로 하는 개인들 또는 그 사회복지 또 단체 이런 쪽에 기증이 돼서 아주 의미 있게 활용이 되고 있고 올해에도 대규모의 그 차량 후원을 통해서 아마 내년에는 600대를 상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사장님께서는 작년에 여성 리더 단체인 위민 인 이노베이션의 2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윈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윈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사단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여성들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일단 여성 인력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대부분의 그 여성 인력들이 이제 아직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리더가 되고자 하는 차세대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 여성 직원들을 임원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여성의 리더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자 구성이 됐고 지금 현재는 모든 그 여러 분야의 여성 임원들이 한 120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윈을 이끌어 오신 지 1년 정도 지나셨는데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활동 소개해 주신다면. 네. 차세대 여성 컨퍼런스가 사실은 그 윈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컨퍼런스인데요. 해마다 2회 5월과 11월에 하고 있고 지금도 오픈을 하면 뭐 금방 250명, 300명의 그 신청자들이 꽉 찰 정도로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알차고 의미 있는 그런 컨퍼런스로 자리매김을 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250명 정도의 참석자와 한 50명 정도의 멘토와 멘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매 컨퍼런스마다 다른 주제로 소통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그 의논을 하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마티네라는 프로그램은 매월 토요일 날 하는 거를 1년을 가져가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성 차부장급에 있는 그 직원들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한 클래스로 해서 1년 동안을 쭉 끌고 가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그 마티네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면 자발적으로 윈 넥스트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임원이 되면 윈으로 멤버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자면 코카콜라 재단과 함께 청소년의 그 드림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중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한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미래의 희망, 꿈을 찾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클래스를 금년 1학기 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2학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남성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부사장님께서는 여성 인재 육성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 자동차 업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일단 여성 직원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적고 거기에 또 여성 임원은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GM의 여성위원회는 그런 여성들의 어떤 소통 채널을 마련해주고 그 여성들이 성장해 나가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사의 성장과 같이 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브랜드와 프로덕트에 대한 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 성장에도 기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년 컨퍼런스를 해오고 있고 여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자 멘토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보니까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을 해주면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토론하고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또 그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여성 리더를 꿈꾸는 이들이 많은데요. 선배 입장에서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여성 인력들이 이제 많은 그 꿈을 가지고 회사에 지금 요즘에는 취직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입사를 하면 좀 뭐 몇 년을 해보다가 그만둔다든지 또는 승진이 안 돼서 좌절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금방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스테이지가 있듯이 내 직장 생활도 어떤 그 초기 단계와 자기가 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단계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게 온다고 또 그게 조금 빠르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가면서 자기의 황진아 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자기 브랜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사실 일이 재미있지 않으면 특히나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또 아기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이 재미있어야 되고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를 꼭 다른 사람이 해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열정 이런 부분들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려울 때 혼자서 고민하거나 또는 혼자서 결정 내리지 말고 주변에 꼭 그 멘토를 찾고 또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면 생각보다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거나 또는 정말 와닿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도움을 찾고 멘토를 꼭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경영 정상화라는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한국 GM이 이제 정말 한국 시장에서 잘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외국인 직접 투자로 해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그 투자 중에 하나를 유치를 했고 또 저희 회사와 저희 그 협력사까지 포함해서 정말 15만 일자리 이상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고객들한테 GM의 어떤 기술력과 또 혁신을 통한 그런 앞선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기여하면서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잘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진아 한국GM 부사장님과 함께 한국GM의 향후 과제들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나아가 여성으로서의 기업 생태계까지 진단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한국GM이 구호대로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악영TV 초대석 이번 시간 황진아 한국GM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